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의 말센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실수하죠. 이제 일하면서 많이 실수하는데 그런 어떤 그 실수들이 누군가가 규정을 해주거나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FM 방식을 딱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나쁜 습관이 계속 연차가 쌓여도 이제 계속 그 습관을 갖고 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회 초년 시절, 주니어 시절에 좋은 습관, 말 습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몸에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떤 습관들은 과연 제대로 붙어 있는 건가? 라고 어떤 연차가 쌓이신 분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니어들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하고 오늘 잠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효율성. 일을 잘한다는 거는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어떤 이런 의미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이제 내가 뺏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과 효율을 대단히 중시 여겨야 됩니다. 이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내 시간, 저 사람의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걸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이 대화의 목적은 뭐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대화의 목적은 뭐지?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일잘러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건, 사고 보고를 하고, 이제 뭔가 매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사고 보고를 하고,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컨펌 받으려는 내가 목적인지, 아니면 마케팅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지금 시간인지, 이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미팅은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두 번째, 두 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죠. 목적이 파악됐으면 결론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사건, 사고, 이런 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모션 건으로 마케팅팀의 협조를 요청할 두 가지가 있어서 의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갈씩으로 딱 말 첫머리를 일단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능한 긍정적으로 두 갈씩 말하기를 하는 게 좋죠. 그 상대가 신경이 곤두서니까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 딱 하면 일단 직장 상사 신경이 확 곤두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장 매출은 지금 잘 100% 달성해 가고 있는데 매장에서 작은 사고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매출은 달성하고 있는데 뭔가 작은 사고가 있었나 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두를 어떻게 처음부터 잘 풀어가느냐, 그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굉장히 혼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목적을 처음부터 파악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갈씩으로 이제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쫄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잘러들은 쫄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쫄지 않는 게 아니고요. 쫄지 않아야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은 내가 해결 안 해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아무리 큰 문제가 벌어져도 조직이 해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쫄지 않아도 돼요. 자, 쫄지 않는 방법. 사건, 사고를 보고할 때 변명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상황을 막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닌데요. 매장에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담당 직원이 막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이래가면서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원인을 미루는 듯한 발언, 나한테 좋을 게 없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도 안 되는 거죠. 팩트로 이야기하고 나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내가 정말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상사가 나머지는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쫄지 말아야 될 이유.
직장 상사한테 먼저 뭔가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면 또 그것도 말하더라 이러면서 막 짜증 낼까봐 또 쪼그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가장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욕 먹더라도 지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걸 다 물어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받아야 내가 차라리 욕 먹어도 그때 욕 먹는 게 낫지, 나중에 일을 잘못해가서 욕 먹는 거는 내 시간 낭비, 직장 상사 낭비, 굉장히 효율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뉴스를 막 좀 만들어봐라. 뭐 굉장히 좀 느낌있게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봐. 이렇게 했으면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느낌있게가 어느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짜증을 내더라도 일단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 메시지 전달형으로 할까요? 이미지 전달형으로 할까요? 자, A, B, C 중에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좀 알아서 하지. 사람 다 A, B, C 중에 보고서 이 B 타입 이런 걸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욕 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죠. 좀 알아서 할 수 없어? 그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속으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미리 물어보는 거야 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구박 당하더라도 일단 이 얘기 저 얘기 끌어내서 전부 명확하게 해결하고 나온다. 이게 쫄지 않아서 굉장히 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스마트하게 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사고 방식을. 자, 제때 말하는 습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팅이 끝났어요. 중요한 이제 거래처 미팅이 끝났으면 중요한 안건은 이제 뭐 계약 내용 뭐 이런 거 지금 제일 뭔가 이제 우리 키워드로 핵심으로 떠오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A 거래처 사장하고 오늘 미팅했는데요. 이만 합니다. 이제 구조상으로 중요한 것만 먼저 보고하고, 자,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이미 서면으로 작성하는 동안에 만약에 그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거나 아니면 그 사장이 한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 상사가 알게 되면 왜 제때 보고 안 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고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관련 부서한테 전해줬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구두상 먼저 보고합니다. 라고 먼저 스마트한 사고 훈련은 타이밍을 가장 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요, 스마트한 어떤 보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보고서는 한 장으로 보고할 수 없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핵심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장으로 보고가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한 장으로 보고를 하고, 뭐 더 중요한 건 형광색으로 긋고 때에 따라서는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내 직장 상사가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보고하는 거. 이게 스마트한 보고입니다. 자, 두 번째, 집중력. 일잘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집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첫 번째, 듣기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 말주변이 없어. 난 실제로 이제 내가 말을 잘 못해. 별로 약점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를 잘 못하는 건 굉장히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면 내 듣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기 말주변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영양가가 있는 거죠. 자, 회의 시간에 집중한 사람이 있고 남들 얘기할 때 대충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발표할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서 그 회의 내용이 핵심은 뭐고, 저 팀에 저 누군가가 김대리가 저렇게 얘기했고 최 과장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자, 핵심은 뭐고, 여기서 우리 팀이 지금 기억해 둬야 될 거, 협조해야 될 게 어떤 거고, 이런데 이런 문제점이 또 새로 발견됐고, 이러는 거를 나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자, 그 회의의 핵심을 내가 캐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결국에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회의 시간에 집중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회의 시간에 집중하고 어떤 꼼꼼하게 챙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 그때 회의 시간에 저쪽 팀에서 얘기한 게 그게 뭐였지? 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미지에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듣기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중력에서. 두 번째는 모르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잘 들으면 내가 모르는 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 당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업무에 어떤 그런 내가 모르는 부분에 정말 그야말로 펑크 나는 부분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내가 집중해서 듣고 모르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 무능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습관. 자, 정확히 이게 어떤 업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면 점점점 모르는 걸 알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알게 되는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거를 나한테 토스해 줘야 되는데 나한테 토스 안 해주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건 나한테 토스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저한테 토스해 주기로 해놓고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업 해놓지 않으면 그런 어떤 협업 관계에 있는 부서에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내가 다시 재촉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 습관 계속 붙는 거죠. 모르는 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심코 넘기지 말고 지우면서 넘어가는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주니어들한테서 이제 일잘러가 되는 어떤 게 일센스, 말센스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잘러가 되셔서 슬기롭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